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심오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굳이 얘는 자기가 고민하면 될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말을 오픈하지? 나라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좀 더 주체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왜 내 여자친구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지? 연인이 만약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없다면 많은 여성분들은 온갖 상상이나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자나 보다, 그냥 바쁜가 보다,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여성분들의 입장에선 반대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지만 남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마치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거나 또는 더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는 변곡점이요. 이런 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임과 역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 또는 좋아하는 남자의 이상형이 조금 더 보수적이고 진취적인 남자에 가깝다면은 이 문제를 조금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 이런 보수적인 남자에서 생각하는 연애라는 거는 서로가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다할 때 좋은 관계야 좋은 결혼 생활이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굉장히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되게 센세이션 됐던 게 남자친구로부터 결혼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같이 집에서 있을 때 수건을 그냥 잘 개썼대요. 그냥 수건을 개서 차곡차곡 개놨는데 남자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그 강한 확신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여자친구가 물어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왠지 잘 가져가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되게 설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수건을 개야 되니까 개는 건데 그게 왜 이럴 일인가? 근데 그만큼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임과 역할이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한순간에 멀어지는 사소한 예시를 좀 한 가지만 들어드리면은 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우리 집 앞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그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근데 솔직히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내 스케줄은 생각하지 않고 네 스케줄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너도 너의 스케줄이 있지만 나도 나의 스케줄이 있는 건데 나의 책임이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은 이런 심리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생각도 안 될 거고 또는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보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못하는 거 그냥 내가 해주면 되지.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해? 그럼 내가 조금 더 해주면 되지.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그 보완을 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 중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떠한 역할과 책임감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이런 굉장히 사소한 문제에서도 마치 선을 긋는다라고 여러분들을 오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남자도 남자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고 여자도 여자의 역할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조금 더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굳이 남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왜 쟤는 굳이 저렇게 열심히 살까? 왜 굳이 쟤는 저렇게 쓸데없는 책임감을 되게 강하게 느끼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여성분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왠지 우리 관계에도 책임을 다해줄 수만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정말 남편이 된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관계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의 가치관에 상반되는 이런 사소한 가치관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이런 걸 미리 알고 스며들듯이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서로의 입장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소한 문제는 바로 책임과 역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은 MFP
새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뭔가 팔랑귀 같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여성분들은 조금 더 남성분들보다는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좀 더 활발하고 교류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별거 아닌 이야기더라도 내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여성분들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자들의 세상에선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들 때, 혹은 뭔가 약속을 잡고 재밌게 놀 때, 그럴 때만 연락을 하면서 노는 게 조금 더 남자들의 친구 사이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자친구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듣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심오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굳이 얘는 자기가 고민하면 될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말을 오픈하지? 나라면 그냥 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좀 더 주체적인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왜 내 여자친구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소설책 같은 거를 이제 막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여성분들의 문화에서는 너무나 그냥 당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는 이게 내 인생에서 하는 고민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고민을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것 뿐인데 뭐. 근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얘는 줏대가 없나? 얘는 그냥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굳이 말을 하고 다니지?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인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남자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는 심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남자들은 이제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쩌면 이 여자랑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쫄래쫄래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진 않을까? 우리 사이에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힘들 때 이 사람에게 의지를 하거나 기댈 수 있는 걸까? 라는 혼자만의 소설책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남자들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여성분들 중에는 흔히 주변 친구들한테 본인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인기는 되게 많거든요. 왜 남자들이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라는 이유 중 하나를 꼽아보라면 이런 것도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편적인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나는 내 고민에 대해서 내 주변 친구들한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남자분들이 그런 어떤 기질상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적합성이 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이 NFP라는 그 MBTI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NF적인 MBTI를 가지신 분들의 대화 방식이 좀 약간 그래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초코파이에서 갑자기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군대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그냥 여행 이야기를 했다가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라는 게 정말 맥락 없이 떠도지만 그 대화 자체가 즐거운 게 이런 NF 분들의 어떤 대화 방식이라고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이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변곡점을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소한 논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것들은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사소한 논쟁이에요. 어떤 논쟁이 있냐면, 연락적인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만남에 대한 논쟁, 또는 표현에 대한 논쟁, 혹은 어떤 방식의 논쟁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남자들과 여자분들의 어떤 가장 극명한 차이를 나눠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분들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남자친구가 내가 느낀 서운함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해결이나 결론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또 남자들이 이 유튜브의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면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연애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싶고, 입 밖으로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럼 어떤 결론이나 해결점을 바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를 공감해 주길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논쟁 문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뭔가의 결론은 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여자친구의 서운함을 알아주기는 하는데 그거에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그 찝찝한 마음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 관계가 아닌 이 관계 밖으로 이제 계속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여성분들이 어떠한 서운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 남자친구가 좀 더 내 마음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어떤 보편적인 남자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 못했고 그 관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에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려
돌려 말한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것들을 알아차릴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결국 내 감정을 공감하는 것도 공감하는 거지만 우리가 더 잘 만나고 싶은 게 더 큰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는 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서운했는데 나는 솔직히 너가 이런 부분을 그냥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또는 네가 그런 상황에서 연락을 못한 건 나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최대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에 계속 논쟁이 벌어지면서 피로도를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매듭을 짓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감정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에게 감정이 커지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민을 위한 고민을 낳게 만들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고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그 고민을 위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남자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는 결코 관계에 좋은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트나 연락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데이트나 연락 문제는 흔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또 봐?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서운할 거야 진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이번 주엔 안 보고 그럼 다음 주에 우리 헤어지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상상을 하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데이트나 연락 문제가 약간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 자체가 다른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은 그냥 뭘 하든 뭘 하지 않든 그냥 우리가 함께 살을 맞대고 붙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성분들이 바라보는 연애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더 이 연애라는 것들을 모험과 같은 경향으로 바라보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른 말로 왜 되게 호기심의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연애의 딜레마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데이트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맨날 가는 카페, 맨날 가는 어떠한 밥집, 맨날 가는 어떤 술집, 그런 데이트의 루틴이 굉장히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그 남자가 나를 피하기 시작하고 다른 약속들을 잡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여성분들 한두 번만 연애해보면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데이트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또는 반복되는 연락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의미를 되게 모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것들, 혹은 기존에 해보지 않았었던 것들, 또는 의미를 심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전부 적용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중요한 의미를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알려주고 그걸 입력을 해두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너랑 연락하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뭔가 쉬는 시간인 것 같아. 오늘 하루 되게 바쁘게 살고 너랑 이렇게 편하게 연락하면은 내가 비로소 집에 와서 쉰다라는 걸 많이 새삼 느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락을 하는 과정이 이러한 의미를 또 담고 있구나, 그걸 그 사람한테 입력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험적으로 퀘스트 깨듯이 얘랑 이제 연락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되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아니 어차피 이제 이쯤 되면은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뻔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집에서 알 텐데, 내가 연락하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내가 운동 갔다는 거 알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남자들인데, 또 여러분은 이런 남자의 태도에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애초에 그런 일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서운함을 견딜 게 아니라면은 그 의미를 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시도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연락이나 그 반복되는 데이트,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물은 한 곳에 고여 있으면은 썩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 사이의 연락 패턴, 데이트, 그게 너무 반복되듯 고여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똑같이 하는 데이트라도 그게 똑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언정,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지는 못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에게 갖가지의 많은 경험들을 또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은 결국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 뿐 아니라, 이왕 여러분들이 시간 쓰고 돈 쓰고 데이트를 하는 거 색다른 경험을 해보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좋은 거거든요. 참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꼰대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 보시는 게 이런 데이트나 연락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의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는 서로의 남녀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예민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왜 되게 별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별게 아닌 일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관계의 다각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깊이가 더해지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